됐습니다. 오늘 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탄핵소추 재판에서 승소하셔갖고 다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좀 고무적인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4대4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때 혹은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추천해서 임명이 됐던 헌법재판관들 위주로 4명이 지금 2인 판결은 위법하기 때문에 파면돼야 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파면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냈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던 뭐 판사 재판관을 비롯해서 4명의 재판관이 지금 이 탄핵소추는 위법 무효다. 2인이 판결해도 2인이 이 두 사람의 방송통신위원이 결정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결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탄핵과 관련된 판결문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판결문이. 근데 이 판결문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재판관 4인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4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했던 분이고, 그리고 김복형, 조한창, 김복형 이분은 아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조한창 재판관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보수 쪽에서 추천을 했던 3분의 재판관과 김영두 재판관, 이분은 이제 전 정권 때 임명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4명이 지금 이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렇게 4명의 그 재판관들은 이제 인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파면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4대4 절반 대 절반 50-50 좌우가 진보 보수로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또 이렇게 글을 쓰셨네요.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닌데도 은미대베레 분이 이렇게 쓰셨네요. 이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닌데도 이제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네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좀 오래 끌었고요. 이제 8월에 탄핵소추가 됐기 때문에 벌써 한 5달 만에 이제 복귀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업무를 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 걸려갖고 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5달 동안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기간에 너무너무 탄핵이 많아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또 서부지원 사태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탄핵소추를 한 겁니까? 왜 반성을 안 합니까?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탄핵소추, 탄핵 기각 결정문에 어디에도 국회를 욕하는 말이 없습니다. 국회가 이거를 위법 무효하게,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방통위원 추천을 안 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고 추천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위헌행위다 라고 적시를 해야지 반성을 할 거 아닙니까, 국회가. 그런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눈을 부릅뜨고 찾아봤습니다. 이 판결문 내부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럼 국회는 또 이렇게 차일피일 지금 방통위원 추천을 미룰 수 있는 겁니다. 미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하고 또 탄핵을 해도 되는 겁니다. 또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나랍니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 아프리카 콩고도 이것보다 잘하겠습니다. 왜 국회에 대해서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작할 때도 안 돼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판결문에? 이게 지금 2인으로 하는 게 좀 위법이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4명이? 그러면 좌파들은 이걸 보고 이게 판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판관 4인. 이 아래 보면 4인 얘기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인용 의견. 이게 판결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좌파 판사들은. 그러면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 판사는 또 이 판결 그대로 해갖고 판결을 복사해서 붙이듯이 판결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통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해서 야 그래 이게 문제라고 하니 지금 새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 뽑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취소하고 다시 공모 절차를 할게. 그런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방통위원을 추천을 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2명으로 다시 이렇게 공모를 할게 의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강정원 판사가 또 나타나서 안 돼! 효력 정지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되돌이표요, 되돌이표. 국정 마비가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는데 다시 돌려보낸다고 해서 다시 행정이 잘 돌아갑니까? 분명히 그런 어떤 강재원 판사나 민주당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이게 4대 4잖아. 지금 탄핵이 가결되려면은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각된 거지 4대 4야.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도 4명이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 하면서 끝까지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되돌이표지 이게 무슨 판결입니까? 그래서 전 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고 혹시라도 방통위원회에서 MBC 상황이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방송문화진흥회에 새로 이사 선임했던 걸 다 취소를 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뽑겠다 2명이 이럴까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강재원 같은 판사가 딱 나와서 가처분 인용을 해서 효력 정지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다시 탄핵소추할 겁니다. 왜? 국회가 탄핵소추한 거 그리고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거 이거 이 판결문에서 어떠한 제재사항도 없고 어떠한 뭐 나무람도 없고 위헌행위라는 글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해도 되네? 이제 국회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면 또다시 탄핵이야. 그리고 또다시 방통위원 추천을 안 해도 돼. 죽을 때까지 2인 체제로 해갖고 계속 탄핵소추할 거야.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요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저번처럼 2인 의결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좌시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은 탄핵소추 다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됐지만 아주 그 고무적인 일로 우리 그 저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님이 돌아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또 뭐 한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추천을 받아서 지금도 이제 그 임기가 끝났지만 방송문화진흥회 MBC 대주주죠. 거기에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권태선 씨, 그리고 그의 뭐 수행 비서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박선아 씨. 이 사람들은 이게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왜냐면은 권태선 씨는 지금 민변의 최고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법인 중에 가장 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지평의 법정책연구소 이사입니다. 그리고 지평의 대표 이사들이랑 되게 친해요. 이사들이랑. 그럼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 지평 대표 변호사가 뭐 헌법재판관도 지낸 사람도 있고 대법관을 지냈던 사람도 있으니 이거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이게 다시 한번 이거 우리가 그 저기 해서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를 하거나 혹은 이 사람들 권태선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처분을 내면 바로 인용을 시키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 대리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들이 또 도와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밑에서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 다 연락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서로 연락도 안 해요. 왜냐면은 이심 전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연락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지평 법정책연구소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로스쿨 교수시지 않습니까? 저 박선아 변호사는. 그분들이 민주당 저 청문회 때 다 증인으로 나와서 또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뭐 질의를 하고 응답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뭐 꿍짝이 맞아서 얘기를 하니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어떤 포진 있지 않습니까?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 그리고 대법관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해서 연관성이 있는 법무법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좌파의 김앤장이 바로 지평이다. 지평이 저번에 전면에 나서서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새로운 이사 선임을 막았다. 그게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 그리고 판사들이 딱 앉아서 보면 얼마나 이렇게 가슴 떨리겠습니까? 저 사람은 변호사라고 나왔는데 법무법인 경이라고 나왔습니다. 경. 보면 민변의 회장했던 사람, 민변의 태두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민노총에 오랫동안 20년 넘게 자문 변호사를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변호를 해요. 그러면은 대선배님이 나오셔갖고 직접 변론을 하시니까 예우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재판관들이. 거물들이 나와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물들이. 지금 저쪽은 총력을 다해서 김앤장급의 이제 로펌들을 내세워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대응이 좀 미흡했다. 저번에 작년 8월에. 근데 이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방통위원들을 추천하거나 하지 않았던 국회에 대한 질타가 전혀 없었다. 이것은 국회가 어떤 일을 하든 헌법재판소는 이걸 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4대4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또 같은 일이 있으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법원에 있는 가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작년 8월에 있었던 가처분 사건에 대한 항고, 재항고까지 있었는데 항고도 졌고요. 재항고가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대법원 2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법원 2부에서 그냥 새로 임명했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유효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 대법관이, 진보 대법관이 몇 명 있다 그래요. 그 부에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왜 그러냐? MBC는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의 본산입니다. 아지트, 스피커, 진지 이기 때문에 여기를 잃으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막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청문회를 막 두세 번까지 하면서 방송장악을 막겠다면서 최민희 위원장이 이렇게 청문회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다시 한번 총력을 다해서 MBC 이게 대선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MBC를 가만 놔두고 또 대선을 치른다? 과연 승산이 얼마나 있을까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번처럼 막 MBC가 나서서 여러 건의 이슈를 메이킹하지 않았습니까? 최상병 사건, 대파 사건, 회칼 테러 사건 다 MBC에서 나왔죠. MBC에서 시작해서 MBC로 끝나는, 박지성에서 시작해서 박지성으로 끝나는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이제 방통위로 돌아가시면 MBC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면밀히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절대 무리수를 두지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를 어기거나 절차를 뛰어넘거나 진정성이 보이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저번에도 이제 한 하루 이틀 만에 이제 2인이 새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뽑으니까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뽑았냐, 2명이. 그러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내서 그들이 한 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를 당했고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 도대체 5달이 걸렸는지.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문건으로 공문을 보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든지 아니면 판결문에 언급이 없냐고.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의를.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은 민주당이 국회의 하청기관처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건 따끔하게 혼내줘야죠.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가서 분명히 일을 할 겁니다. 국회를 찾아가서 제발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 제발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이대로 MBC를 놔둔 채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 하니까, 민주당은.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이게 가슴 답답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빨리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결정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은 4대4라고 하면 4대4고 방통위원장이 다시 거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했지만 그 일을 계속해도 좋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당장 2인 2결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시 한번 국회에 가서 빨리 추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추천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추천을 해달라고 다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공문으로 보내고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찾아가서 보도 자료도 뿌리고 기자회견도 해갖고 해서 떠들썩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얘기했다. 이진숙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국회에 가서 방통위원을 좀 추천해달라 분명히 얘기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면담을 하시고 그리고 국힘 뭐 대표도 만나시고 국회의장도 만나고 그 뭐 잘났다는 우원식 의장도 만나갖고 왜 추천을 안 하는지 따져 물어야 됩니다. MBC 삼노조님, 왜 KBS 이영풍 기자님 같은 전사가 없나요? 이영풍 기자님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영풍 기자님은 해고당하셨습니다. 밖에서 싸우시는 분도 계시고, 예, 안에서 아직도 저는 직원입니다. 노조위원장이고요. 누군가는 노조를 이끌어야 되겠죠? 이영풍 기자님은 탁월한 파이터시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아직도 기자 신분이고 공영방송의 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MBC가 공정방송을 해야 되고 공정방송을 하려고 하면 지금의 너무나 편파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영풍 기자님은 국힘을 통해서 출마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주 이제 저 같이 옛날에 그 방송법 개정 반대라든지 국회 앞에서 같이 시위도 많이 했고 그분이 KBS 노동조합에서 정책위원장을 하셨을 때 같이 공동으로 KM 노조 같이 공동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시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KBS를 나가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영풍 기자님 얘기는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내고 다시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 판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대법원에서 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2인 판결이 2인의 결정으로 두 사람의 방통위원회 결정으로 새로 박문진 이사를 뽑았던 그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지 지금 뽑혀있는 박문진 이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박문진 이사들이 지금의 안영준 사장을 불러놓고 얘기하겠죠. 어쩌면 이렇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선동적으로 보도를 하느냐.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내란 피의자로 대통령이 이제 탄핵소추는 됐지만 왜 확정된 사람처럼 나서서 보도를 하느냐. 그건 공영방송의 본분을 잃은 것이다. 거기에 책임을 물어서 안영준 사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때 작년 8월에 임명을 했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복권이 돼서 그 가처분 결정에 기각이 돼서 그래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 2부에 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대법원 2부. 대법원 2부에 4명 정도의 이제 재판관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법관들이 그 중에 한두 명은 또 진보 성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반대하겠죠? 그래서 부의 판관들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가처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원래는 전원 합의체로 옮겨서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가처분 사건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안 소송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대법관들한테 사발통문을 돌려서 의견들을 다 물어서 그 표결에 따라서 13명이죠. 13명 지금
13명 대법관의 의견을 물어서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한두 달이 더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다시 그 권한을 회복하고 그 권한에 따라서 MBC에 지금 안영준 사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과 MBC의 어떤 현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법 연구회 해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기 보시면 오늘입니다. 오늘 법원 행정처장이 사법부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상당수 있다. 사법제도 전반 돌아봐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뭐냐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돼서 뭐 법의 권위가 무너졌고 법치주의가 이제 위협받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폭력적인 무단 침입과 기물파손, 법관에 대한 협박 등의 행위는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부분은 우려입니다. 우려. 사법부 반성에 대한 얘기. 반성. 반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서부지법 난동은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데에서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난 것인지, 이거죠. 왜 일어난 것인지, 왜 일어났을까요? 법원이 정의롭지 못해서 일어난 겁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법원의 결정이 정의롭지 못하고 의심을 해요. 그 국민들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정치 현상이 지나치게 법정으로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부작용으로 사법도 정치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사법의 정치화 가능성이 건강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대법관이라든지 법원장, 그리고 공수처장 이런 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죠. 정치화가 되고. 자기들 이념 서클에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으면은 되겠습니까, 법원이?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적당히 좀 집어넣어야죠. 이거, 왜 그런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천대엽이라는 사람은. 여기 보십시오. 더 퍼블릭이 오늘 쓴 거예요. 사법체제 장악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장악한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김명수 누굽니까? 전 대법원장이죠. 문영배, 우리법연구회 창설 멤버인가요? 국제인권법 창설 멤버인가요? 그런 사람이고, 지금 헌법재판소장이죠. 정계선 헌법재판소 관이죠. 재판관. 마은혁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이죠. 아직 되진 않았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죠. 이순영, 이 사람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한 사람이죠. 거기 110조 111조 예외조항에 그 조항은 여기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써서 문제가 됐던 사람이죠. 요직에 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념서클, 한 줌도 안 되는 이념서클의 판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각 법원의 법원장, 그리고 법원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영장판사, 가처분 판사, 여기에 다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절반은 납득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납득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자기 생각과 정반대되는 이유로 판결문을 쓰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죠. 법의 판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서부지법 사태 같은 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본인이 얘기를 했네요. 왜 사법의 정체화가 일어나느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요직의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 우리법연구회는 이제 사라졌어. 이제 국제인권법연구회로 거듭났어. 그러면 뭐합니까? 다들 알고 있는데, 누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직에 다 차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다른 법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한번 못 내겠죠. 왜냐면 자기도 승진하고 싶으니까. 아니, 그 뭐 군대에 뭐 하나회 조직이 문제입니까?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니라 지금 그 서부지법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우리법 연구회에 대한 전면 부정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지켜야죠. 법치주의를 부정하면 더 큰 비극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법원이 이념화되는 것을 원치 않다는 거. 냉엄하고 준엄하게 대법관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법 연구에 이제 명단이 이렇게 딱 공개돼 있잖아요, 기사로. 보세요. 이게 2010년도에 이제 단독 기사로 나온 겁니다. 원래 120명에서 30명 정도였는데 탈퇴 판사가 늘어나서 60명으로 줄어들었다. 그 당시에서도. 이게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었을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명단 쭉 있습니다. 명단. 60여 명의 명단. 여기 누가 있습니까? 쭉 보시면 마은혁 있죠? 여기 마은혁. 서울가정법원 판사이셨네요, 그때. 그리고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님 계십니다. 그쵸? 그리고 이순영 판사 계시네요, 여기.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다시 만들었어요.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명단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또 다시 해체하겠죠. 아, 그럼 우린 다른 단체 만들 거야. 그 판사들이 친목단체 만드는 것까지도 뭐라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우린 학회야. 우린 공부하는 모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념 모임이 아니야. 근데 다들 이념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가 해체됐다가 다시 결성돼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되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명단이 까이면 또 해체돼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 판결이 되게 중요합니다. 4대 4가 됐지만 대통령 어차피 이거 보세요.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국민들의 분노를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거를 이렇게 릴리스, 이 분노의 게이지를 낮춰서 이 분노를 이렇게 방출시켜서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게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평화를 찾도록 하는 것, 이게 헌법재판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그래 파면 맞아 이렇게 결정하고 대통령도 파면 맞아 내란죄야 이렇게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분노가 폭발하겠죠. 서부 지원 사태보다 더 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사건은 기각 쪽에 좌파 헌법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한 분이 넘어와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이진숙 헌법재판소에 방통위원장이 이제 기각이 된 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좋다고만 생각할 것이냐. 여기 보시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부터 정상화시키려 하시죠. 급히 가면 탈이 납니다.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가처분이 있고 가처분을 또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내릴 겁니다. 왜냐면은 요소에는 다 이런 법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 문제도 제기했지 않습니까? 서울행정법원이 어떻게 MBC 사건, KBS 사건 다 행정 제12부로 다 몰아서 주느냐. 배당은 법원장의 직속으로 있는 수석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제7부 부장판사가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서울행정법원에 지금 수많은 MBC 사건들이 가 있는 게 뭐냐면은 MBC가 계속 편파 불공정 방송을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불공정 방송이야, 이거는 편파 방송이야 해서 법정 제재를 했습니다. 그럼 그 법정 제재가 있잖아요. 그럼 벌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벌점이 쌓이면 MBC가 제어가를 못 받게 되겠죠. 근데 법정 제재를 받을 때마다 이거를 MBC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이거 무효다. 왜냐? 2인 판결이니까. 2명의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을 다시 도장을 찍었는데 그 2명이 결정한 것은 2인 위법이다. 그래서 다 이게 가처분이 서울 행정법원으로 가서 14개나 되는 그 부서에 다 들어갔는데 하나같이 다 2인 결정은 위법이다. 그래서 그게 가처분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MBC는 하나도 벌점이 없어요. 벌점을 받았는데 벌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효력을 다 정지시켰기 때문에. 그걸 누가 했느냐? 서울행정법원이 한 겁니다. 그게 한 20개 정도의 사건이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게 각 부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14개나 되는 부에 골고루 갔을 거 아닙니까? 그 부에서 다 일률적으로 방통위원 2명이 한 거는 다 위법이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4대 4로 갈라지는 사건들이 다 하나같이 서울행정법원에 가면은 다 20대 빵으로 방통위 패배, MBC 승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서울행정법원은 2인 방통위원 결정은 무조건 위법이야. 우리는 민주당 의견을 따라. 우리는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의견을 따라. MBC
안용준 사장 의견에 그거를 손을 들어줄 거야.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돌아가서 또 2인 2결을 의결을 하면 뭐합니까? 그건 무슨 일이냐면은 저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차라리 민주당을 찾아가세요. 추천을 해달라고. 국힘을 찾아가세요. 추천을 해달라고. 국회의장을 만나세요. 추천을 해달라고. 그리고 다 그걸 사진을 찍어서 릴리스를 해주세요. 공개를 하고. 이 사람들이 추천을 안 한다. 1인 시위를 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게 빠릅니다. 지금 법정 제재 맞았던 거 다 그 가처분해서 다 MBC가 다 이겼어요. 아싸 가오리 하고 있습니다. MBC에서. 지금 판사들 때문에 힘이 부족하면 그걸 그대로 인지를 해야 돼요. 제발 좀 깨몽을 하셔야 됩니다. 깨몽. 저들은 옛날 김현장보다 2배, 3배 공력으로 지금 MBC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지금도 허가 기간 끝나서 무허가 방송 중이지 않나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셨습니다. 제어가 기간이 끝난 곳이 이제 KBS도 그렇고 MBC도 있고 여러 개 방송사가 제어가 이제 만료가 됐는데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 딱 한 명만 있어서 의결을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김태규 그 권한 대행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허가를 제때 못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 다시 방통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승인을 해줘요. 방송이 유효하다고. 그게 방통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도 다 이제 전파는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방통위 의결이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방통위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안 해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MBC 방송국의 하청을 받고 먹고 사는 수많은 기획사라든지 인력 뭐 그 공급업체라든지 뭐 기상캐스터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실직이 돼요. 그리고 이 시청자들도 상당히 불편을 겪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렇게 허가 없이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사후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후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저번에 MBN 같은 경우에 영업정지 먹었지 않습니까? 중대한 뭐 하자가 발견됐다고 해서 6개월인가 뭐 그럼 방송을 못 해야 되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방송이 쉰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용자 편익을 위해서 혹은 그 관련된 사업자들, 하청업체들의 어떤 생계를 위해서 그래서 무허가 방송을 해도 다시 추후에 승인 면장을 내주는 겁니다. 그게 방통위 공무원들이 나서서 얘기할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KBS도 지금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MBC가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문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주장은 좀 접어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누가 쓰셨죠? 아이장님이? 불편해할 시청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금 방통위 공무원들부터 MBC가 이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는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때 최민희 위원장이 막 그 청문회 했을 때 거기서 있다가 방통위 공무원 막 쓰러지고 박문진 공무원 막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바들바들 떨다가 또 탄핵 소추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국회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 거. 지금 경찰, 공수처, 검찰 다 줄 세웠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충성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는 안 그러겠습니까?
방통위 공무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지지율이 더 높아야 돼요. 아, 이거는 이렇게 민주당이 전횡을 해서 하나의 국회가 행정부를 통솔하는 거, 이거 꼴불견이다. 이거는 권력 남용이고 헌법 체계를 위반하는 것이다. 저렇게까지 나대면은 정말 꼴사납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을 철회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들이 지지율로 나타나면 점점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겠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헌법재판소에 왜 국회에 대해서 그렇게 방통위원들을 제때 추천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냐, 판결문에. 항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헌법재판소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이렇게 많냐? 이념단체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 최고위직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치돼도 되냐? 사법부 내 하나회냐? 국민들 신뢰를 상실했다. 우리가 아무리 법원을 나누고 행정부를 나누고 그리고 공수처를 나누고 벽을 두고 다른 조직이라고 해봐야 뭐합니까? 이들은 사적으로 만나는데. 다 선후배로 서울법대 선후배, 어디 선후배, 뭐 지평, 그 뭐 나오면 다 지평 같은 데 들어가고 다 같이. 그러면서 우리는 한통속이다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면 그게 한통속 아닙니까? 그래서 법이 아니라 이념 서클에 의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다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등 국민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그냥 2등 국민으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할 건지, 아니면 사법부를 개혁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 이념의 사람들이 사법부를 지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낼 것인지.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아왔지만 MBC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MBC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사법부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거대한 사법 카르텔과 이제 지금 대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과신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잘 하셔서 싸우셔서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어떤 뭐 용기를 잃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히 판결문을 다시 한번 뜯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지금 스타비 오피셜님이 10,000원 후원하셨습니다. 삼노조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관 4명은 본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법부에, 행정법원에, 그리고 대법관에 포진해 있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건지, 그 사람들의 법망을 어떻게 행정부 피해서 행정부의 권한, 재량권을 보존을 해서 지금 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불공정 편파 방송을 개혁할 것인지 면밀히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반걸음 앞으로 나갔지만 앞으로 100m 정도 더 갈 곳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바심을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빨리 가려고 헛발을 디딜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국민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그게 반영이 되어야지만 세상이 바뀝니다. 특정한 사람이 앞으로 나가서 100m 앞으로 달려간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몇몇 사람들이 뭐 좋은 자리에 가서 월급 몇 푼 더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세상이 바뀌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5인 체제를 빨리 구성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셔서 5인 체제를 구성해 주세요. 5인 체제를 구성해 주세요. 구성을 할 수 그게 안 되면은 1인 시위라도 해 주시고요. 국회 가서 국회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5인을 구성을 해서 MBC에 이렇게 선동적인 방송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그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입니다. 이 지금 아까 막 보여드렸죠? 이렇게 포진해 있는 나라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강단 있고 상당히 좀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런 어떤 사법체계를 장악한 집단 전체와 싸우려면 힘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가서 설득하시고 5인 체제를 만들어서 MBC를 바로 잡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